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최준영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택시기사 또 분신. 서울시청 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에 반대하며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했고 이번 사고가 4번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참 말씀드리기가 참 마음이 무거울 정도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모두가 잠든 오늘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9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인 서울광장 앞에서 76세인 안모 택시기사께서 온몸에 어떤 인화성 물질을 바르고 분신을 했었는데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에서 사망했다라는 네.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미 지금 현재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던 택시에 이 공유 택시와 관련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를 써놨다라는 점에서 이 타다를 비롯한 공유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에 대한 어떤 항의조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오늘 숨진 안 씨의 택시 곳곳에 붙여져 있는 이제 공유 경제 꼼수, 타다, 아웃 이런 문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 카풀과의 갈등은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됐었죠. 아마 오늘 안타까운 사건의 좀 핵심 관련해서 소카 이재용 대표의 타다가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카카오 카풀이 합의가 됐을 때부터 실은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타다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타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연락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한쪽은 일반 고객이지만 또 한쪽은 렌터카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인승의 기사까지 같이 있는 렌터카 업체이기 때문에 이 타대 쪽에서는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렌터카를 일반 고객이 빌리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이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망을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이 택시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게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시민들로부터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았었고 출범 이후에 거의 1,300% 14배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또 다른 이제 택시 노조와의 갈등의 접점이 카카오 카풀에 이어 지금 타다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최양호 교수님은 오늘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것이 진전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도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타다도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어떤 불법적인 이런 영업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객운수법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하는데 예외 규정으로 뒀고요. 예외 규정의 네. 이 근거는 관광 활성화라고 지금 돼 있는 상황들. 그래서 자,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이 됐으면 정부나 우리 정책 당국에서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들을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지금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 더 나오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실 사회적 대타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내분을 통해서 또 분열되고 있는 듯한 역할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 택시조합의 이제 이사장도 나오셨지만 또 강력히 대타협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의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업계 분열 그리고 정부와 정책 당국의 후속 조치 미비가 이런 사건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앞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 논란으로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한 사고가 있었고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정부와 여당, 카카오와 택시 업계 등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합의점은 마련을 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카풀은 현행 법상의 본래 지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한다. 네, 최 교수님, 이 택시 업계의 반발은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지금 4분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마다의 지금
이 이해관계들이 서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려면은 한 발씩 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 타협의 대의미를 못 살리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우리가 공유경제 하는데 공유경제의 제일 시작점은 각각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육성시키는 데는 분명히 정부의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제가 판단하기로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이런 업계들을 다시 네. 흥분케 시키는 그런 작용점이 되지 않았는가 우려감이 많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런 분위기라면 이미 진행이 됐던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라는 게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대1 세부적으로 뭐 어디선가 합의를 이뤄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데의 변수, 조금 다른 변형된 모습들의 공유경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리간지할 수 있는 대타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준을 설정해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문제 터지면 대타협, 네. 또 여기 문제 터지면 대타협.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쇄적인 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네. 모습입니다. 최 변호사님, 애초에 이 카카오의 카풀뿐만 아니라 소카, 타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공유경제 서비스와 합의가 다 같이 마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여야가 이른바 선거 개편과 관련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극도의 어떻게 보면은 분쟁을 겪고 있는데 그와 같은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분쟁에 유탄을 맞은 것이 바로 이 공유 경제와 관련되는 이 법안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 택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었고 그에 이어서 타다, 소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월달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했었었는데. 마침 이게 그 선거구와 관련해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국회 일정이 올스톱이 돼버린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택시기사의 또 다른 분신이 있었었는데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정쟁으로 싸울 때는 싸운다 하더라도 법을 만드는 일들은 국회에서 해나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 뭐 사실 서울 이외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큰 흰색 카니발 뒤에 타다라는 한글이 있는 그 차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타다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 앞으로 이제 우버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서 이 공유 경제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법제가 지금 정비되지 아니하고 또 기득권 논란 이게 있으면서 지지부진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타협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이게요 공유 경제가 경제학자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법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로렌스 네. 레이식이라고. 그래서 법적인 이런 조치들을 신뢰를 쌓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게 공유 경제고요. 항상 기득권에 대한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에 대한 도전과 이런 것들을 법제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법제화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게 공유 경제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거죠. 우리도요 192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택시 왔을 때 인력거 모시는 분들이 이런 단체 행동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법제화를 통해서 공유 경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쉽사리 지금 갈등이 봉합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여야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합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이와 같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몇 분의 희생이 있었고 그 사이에 여야 그리고 또 이해관계인들의 모임이 있고 공청회 끝에 이와 같은 그 합의가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그 카쉐어링, 자동차 공유 이 프로그램이 사실 해외에 비한다고 하면은 몇 차례 법이 좌초가 되면서 네. 상당 부분 늦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했을 때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지부진한 어떤 경제 성장에서 새로운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거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네. 빨리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긴 하지만 이 공유 경제라는 거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게 마치 나눠 쓰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계속 나온 얘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네. 것이 하나의 공유를 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이게 마치 사물 인터넷처럼 연관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일단은 공유경제 쪽으로는 나아간다라는 기준으로 나아가고요. 네. 한편 나아가는 도중에 이런 택시기사분처럼 피해보는 이런 집단들과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떠안고 실은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해 줄까?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같은 정부의 모습은 하나의 문제를 지금 메우기에 급급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하반기 특히 9월, 10월에 가면 본격적인 이제 총선 구도로 가버립니다. 선거 구도로 가버리면 정부 뭐 정치권 한 발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네. 입기 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또 내년 총선 때까지 1년 가까이를 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고요. 네, 정부는 지금 말뿐인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